축복합니다. 범생교회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창조력의 산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기억해 보세요. 네, 변화하는 삶의 모빌이었죠. 가정이란 가느다란 실에 모빌이 달려있는 것처럼 인격들이 매여있지만, 그래서 늘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하지만 그 형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 변화하는 삶의 모빌과 같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었습니다. 시간과 대화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빌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어쩌면 두 세대를 거쳐야만 이러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런 가정을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면 살기가 어려운 것처럼 가정에는 늘 갖춰야 할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부모이고 하나는 보금자리로서의 집이죠. 이러한 균형 잡힌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창조력의 산실입니다. 여러분들, 창조력의 산실할 때 산실, 이 말이 우리에게 낯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구사전적 의미로는 해산하는 방, 어떤 일을 꾸미거나 이루어내는 곳, 이런 곳이 산실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창의력이 나올까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달을 위해서 레고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곳에 보내서 창의력, 창조력이 있는 것들을 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돈이 들지 않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창조력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날까요? 창조력을 지닌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영감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력이 있는 하나님과 창조적인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언제나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적이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피조물을 즐기고 즉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피조물인 인간에게 수평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몸에 없는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뼈를 감싸고 있는 그 근육을 우리 몸에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창조력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력을 우리에게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조력을 개발시키는 것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력에 변이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건설적인 창조력, 건설적인 이 창조력이 파괴적인 것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일수록 쉽게 상하잖아요. 정말로 좋은 도구일수록 위험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창조력이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창의력은 건설적일 수도 있으며 또 있는 것을 취하에 성취시키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새로운 것을 생겨나게 하며 출생을 좀 더 아름답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파괴적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죠. 공감하시죠? 이건 머리가 나쁘고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고 마음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걸 알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파괴적인 창조력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갔을까? 그것은 가인과 아벨 타락한 이후에 특별히 가인이 보인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자신과 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간은 그들의 파괴적인 창조 행위로 말미암아
사탄이 파괴하는 것처럼 다른 인간을 파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술품이 폭탄보다 더 철저하게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정말 위험하고 악한 것일수록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응용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는 창조력을 위한 4가지 가정의 분위기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는 대화, 세 번째는 신뢰, 네 번째는 본, 이것입니다. 가정은 새로운 인간이 일찍이 건설적인 창조력을 개발시키기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력을 위한 분위기는 자유예요. 자유는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기 아래에 있는 창조력을 개발하려면 스스로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늘 갖춰줘야 한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으며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창조력의 본질이에요. 학원을 선택하는 일, 어떤 운동을 하는 일, 우리는 부모의 욕심껏 무엇인가를 강제하고 시키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해줄수록 아이들의 창조력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창조적 분위기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창조적 분위기 속에서 창의력이 더 개발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위기, 즉 말하는 것은 물론 귀를 기울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포함돼요. 심지어 가장 거칠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상호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이 분위기는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의 자그마한 한마디도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그게 거칠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주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이 대화가 이끄는 것이 바로 신뢰죠. 이게 불꽃도 이렇게 하나만 피어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불꽃과 불꽃이 만나면 더 큰 불꽃으로 자라고 오래 가는 것처럼 신뢰라고 하는 게 창조적 분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의 분위기가 아이디어를 나누게 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곧 나오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기본적으로 실수를 받아주고 새로운 시도를 매우 기대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거예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료는 물론 청중과 감상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불꽃이 다른 불꽃을 만나면 더 커지듯이 이 신뢰의 관계는 이런 것을 만듭니다. 네 번째 창조적 분위기는 본보기입니다. 창조력을 발휘하는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어른이 창조력을 발휘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창조력이 가족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물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주가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날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선물을 하거나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창조적 분위기를 개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려 깊은 단순한 행동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곳에서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창조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간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유토피아일까요? 이런 분위기, 창조적인 분위기, 자유, 대화, 신뢰, 본보기 이와 같은 창조적인 분위기가 어느 가정이나 다 있을까요? 그리고 그래야만 할까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작업을 위한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 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서로의 일에 방해 요소, 회방과 좌절과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게 이건데요. 이러한 작업에서는 연합이 각 개인의 일을 위해 완전히 보호된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호된 장소, 이 완전한 환경보다
가족이 부족하지만 서로 간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를 물려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창조력이 나타나는 4가지 가정의 분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힌트 하나만 줄까요? 예, 첫 번째가 자유인데요. 예. 당신의 가정에서 이 4가지 분위기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것,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건 어떤 것이고 가장 약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네, 함께 책을 읽고 주일날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